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오는 19일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협에서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란의 핵 관련 약속 이행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인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면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오늘 19일 해협은 완전 개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m very happy to say it's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면서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심하게 막혀있던 석유 공급이 이제 원활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fre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합의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며 이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에 상응해서 이루어질 거란 점도 확실했습니다. No, it doesn't. Well, they have to. It's really a behavioral thing. If they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that starts taking effect. 미국 안팎에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거라며 매우 강력한 문서인 만큼 공개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양측의 메시지가 상반되게 나오는 게 적지가 않은데요.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인정을 한 거죠?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어서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다른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과 비교해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 이행에 상응해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f the Iranians are willing to give a long-term commitment, along with proper verification to giving up that nuclear weapon, we're willing to welcome them into the world economy, to lift some sanctions, and to turn over a new leaf in that relationship. 양해각서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노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양해각서 이행에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합의와 상관없이 레바논에서 필요한 만큼 주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공격 중단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로 향하는 도로가 차량 행렬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떠났던 피난민들이 귀향길에 오른 겁니다. هذا الشعور صار لنا 4 أشهر بنتمناه ناطرينه
نحن ولا يوم قطعنا الامل انه نرجع على ضيعتنا وعلى بيتنا. 넉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세로 레바논에서 3,800여 명이 숨지고 120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هينا أعلن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جينا أول ناس لنطمن ونشوف البلد، لأنه ما فينا، هي بالنهاية بلدنا ما نرجع عليها حتى لو كانت مدمرة، بنرجع على التراب على الرمل. 전날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철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합의 이후 첫 공식 회견에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필요한 만큼 주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트럼프와 이견이 있었지만 이란과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핵 위협에서 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זה לא קרה. 구구 성향 장관들은 아예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 주권과 영토 존중이 합의에 포함됐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و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فکر می‌کنم این عبارت کاملا روشن هست که هر تفاهمی در این خصوص باید شامل چه مواردی بشه. 헤즈볼라도 종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군 드론이 레바논 남부에서 차량을 공격해 한 명이 숨졌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을 발사해 여전히 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종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앞으로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를 약속했고 미국 혹은 이란에서 핵물질을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핵무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특히 적절한 시기에 이란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먼지를 수거하러 들어가서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해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먼지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 가스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자국 내 희석을 강력히 주장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반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اینها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향후 60일의 협상 기간에 논의될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행 성과에 맞추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중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 장악 의사를 밝힌 만큼 석유와 금융제재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사퇴론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시민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재선거 요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 재선거 논의합시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18명을 여야 동수로 나누고 위원장직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삿바 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와 재경위 등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원구성 협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펜싱 대표팀의 경우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엔 열흘 넘게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쓰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도 봉쇄된 상태. 해당 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가 나섰습니다. 국가가 위탁한 공공 업무가 방해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과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회장은 정부와 경찰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 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앞둔 펜싱 대표팀은 항공기 예약 등 행정 업무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에 사용해야 할 칼도 꺼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선수들은 일진이 내일 시간을 말씀드리고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들한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각자 좀 빌려서 준비를 하자. 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수중핀수영협회는 한참 대회 준비로 바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업무 시설이 있는 체육단체는 9개. 각 출입구를 맡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시위대가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아달라는 체육인들의 호소에 시위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 낮 동안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은 그런데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울은 21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한여름 같은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보통 이맘때 서울 낮 기온이 28도 정도인데요. 중기예보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까지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 전주와 창원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33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한여름 같은 날씨에 온열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